집에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드립커피. 어떻게 하면 맛있는 드립커피를 우려낼 수 있을까요? SCA에서는 커피를 우려내는 형태를 6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침지, 우리기, 중력 필터, 진공여과, 압력, 여과. 우리가 오늘 다뤄볼 드립커피는 6가지 중에 중력 필터에 속하는 형태로 하리오 V60 드리퍼를 사용한 추출 방법입니다. V60 모델처럼 드리퍼를 사용하여 우려내는 커피를 다른 말로 드립커피, 중력 필터, 필터 커피, 필터 드립, 푸어오버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류의 커피는 섬세한 여과를 표현할 수 있는 종이 필터에 드리퍼 틀을 기대어 커피를 여과하며 우려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인상의 커피를 우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립커피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CA는 브루잉 커피의 추출 요소를 7가지로 분류합니다. 커피와 물의 비율, 온도, 분쇄 입자, 시간, 교반, 필터의 재질, 그리고 수질 등 이외에도 커피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죠. 바리스타가 이상적인 커피 한 잔을 완성하기 위해 추출을 반복하며 커피 맛을 설계하는 과정을 커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 커피가 물에 잘 우러져 나오는 쪽인지 잘 우러져 나오지 않는 쪽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죠. SCA에서는 추출이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원두에서 커피 성분이 얼마나 추출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권장량은 18%에서 22% 사이인데 커피를 너무 과하게 우려내거나 너무 조금 우려내면 맛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커피 추출은 변수가 너무나도 다양하기에 부분 요소 하나만 가지고 커피 맛을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치 음식의 간을 보는 것처럼 내가 커피를 많이 우려내는 방식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 파악하여 적정량의 비율이 지켜지도록 설계해야 하죠. 자, 그럼 V60 드립커피가 우려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립커피를 마시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요소는 물과 커피의 비율입니다. 우리는 몇 그램의 원두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SCA에서 권장하는 물과 커피의 비율은 원두 1g당 물 15g에서 20g 사이입니다. 내가 마실 커피용액의 용량이 300ml라면 원두는 15g에서 20g 사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원두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커피의 농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물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커피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진한 농도의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원두의 양을 늘려주세요. 저는 1대 15의 비율로 원두 20g에 물 300g을 사용하겠습니다. 분쇄 커피의 입자는 미크론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마이크로 밀리미터의 줄임말로 1ml보다 1000배 작은 입자죠. 드립커피는 600에서 1000미크론, 에스프레소는 200에서 300미크론의 입자가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와닿지 않죠? 질감의 표현으로는 드립커피는 얇은 모래알, 에스프레소는 고운 고춧가루와 비슷합니다. 분쇄 커피의 입자가 얇아질수록 커피 성분은 많이 추출되며 입자가 굵어질수록 커피 성분은 적게 추출됩니다. SCA에서 권장하는 물의 온도는 90도에서 96도 사이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피 성분은 많이 추출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커피 성분은 적게 추출됩니다. 사용하는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가 밝다면 높은 온도를 사용하고 어둡다면 낮은 온도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어두운 로스팅 포인트의 원두이기 때문에 90도의 온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린싱, 물로 헹궈낸다는 뜻으로 바리스타가 드립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린싱은 종이 필터에 남아있는 불순물이나 이취를 제거하기에 효과적이고 드리퍼, 서버를 데워주어 커피 추출 과정에서 일관된 온도로 커피를 추출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린싱은 충분히 하면 비교적 커피 성분이 많이 추출되고 린싱을 잠깐 하게 되면 커피 성분은 적게 추출됩니다. 커피를 물에 우려내는 과정은 원두의 섬유질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물에 용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원두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커피 성분을 물에 우려내기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원활한 커피 추출을 위해 분쇄 커피에 소량의 뜨거운 물을 적셔 이산화탄소를 탈기시켜주는데 이 과정을 인퓨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블루밍, 뜸들이기라고도 부르죠. 보통 사용한 원두량의 3배 정도의 물을 적셔주며 30초 동안 기다려줍니다. 인퓨전 시간이 30초보다 길어지거나 사용하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면 비교적 커피 성분이 많이 추출되고 시간이 짧아지거나 사용하는 물의 양이 적어진다면 커피 성분이 적게 추출됩니다.
커피베드란 드리퍼 내부에 분쇄 커피가 모여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커피베드에 물이 오래 머물수록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커피베드에 물이 충분히 머물지 못한다면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셈이죠. 또 커피베드에 물을 붓는 양이 많거나 적어진다면 추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붓는 경우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져 커피 성분이 적게 추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용할 물을 3등분하고 첫 번째 구간에는 천천히, 두 번째 구간에는 적당히, 세 번째 구간에는 빠르게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베드 전체 면적에서 고르게 커피가 우려질 수 있도록 나선 형태로 추출을 반복하겠습니다. 일반적인 V60 드립 커피의 전체 추출 시간은 3분 내외이며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 커피 성분이 많이 추출되고 추출 시간이 짧아지면 커피 성분은 적게 추출됩니다. 자, 이제 추출된 커피를 마셔보고 이상적인 커피인지 부정적인 커피인지 판별해야 합니다. SCA에서는 추출 지표에서 커피 성분이 부족하게 추출되었을 때를 과소 추출이라고 하며 부정적인 신맛을 느낄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반대로 커피 성분이 과도하게 추출되었을 때는 과다 추출이라고 하며 부정적인 쓴맛을 느낄 수 있다고 정의하죠. 쉽게 말해 커피에서 부정적인 신맛을 느낀다면 커피 성분이 물에 잘 우려지지 않은 상태이니 커피 성분을 더 우려낼 수 있도록 변수를 조절하고 커피에서 부정적인 쓴맛을 느낀다면 커피 성분이 물에 과도하게 우러나온 상태이니 커피 성분이 덜 우려지게 변수를 조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어니즈커피 연구소였습니다.